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27회와 28회 해설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7회입니다. 93번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번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답은 1번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3조를 보면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준공검사 전이나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죠. 괄호 안에. 다만 채비지는 제외한다. 즉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공사 완료 공고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라는 확인을 받고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채비지가 아니더라도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자, 2번은 제50조 2항의 내용입니다.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준공검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하여야 하지만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은 법 제50조 4항의 내용입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공사가 끝난 구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경우,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난 부분의 일부라도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4번은 법 제50조 제1항의 내용이네요.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5번은 법 제51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와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를 설명하고 있고 뭔가 말이 복잡하게 써 있지만 결국 그겁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 완료 공고를 통해서 이 공사에 끝나게 되는 것이고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이 사업이 끝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중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사업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번.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답은 3번인데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에서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22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죠.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정권자는 그것을 그로 인해서 시행된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이죠. 자, 틀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2번은 자, 쉬운 내용이죠. 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 자, 토지의 수용은 결국 사인의 땅을 취득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모든 이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공법에 나오는 모든 법령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22조 2항에 나와 있고요. 3번.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이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내용을 관보 등을 통해서 승인 내용을 고시를 할 때 그 고시문 안에 이 사업에 수용되는 또는 사용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자, 이 사업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필지의 토지가 들어가 있고 그 필지의 지번, 지목, 그리고 편입되는 면적, 소유자 등 이러한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라는 뜻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법 이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즉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토지의 수용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시행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은 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자, 시행자가 다음 각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자, 그리고 그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아닌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5번은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행령 제45조에 나옵니다.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설명이 먼저 나왔네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번.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번.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이 겸할 수 없다. 자, 몇 번일까요? 자, 4번인데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으로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11조 1항 1호부터 쭉 나와 있죠. 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호는 공공기관, 3호는 출연기관 쭉 나와 있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사유자나 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법 제13조의 제1항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때 정관에는 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내용이고요. 자, 4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내용인데요. 맞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국공유지를 제외한 이 문구가 있는데요.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은 자,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개발법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토지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4번에서는 토지 면적을 얘기를 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있다고 해서 이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더 살펴보면 자,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자, 대표 공유자 1명만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는 대표 공유자 1명만 하고요. 자,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돼서 토지 소유자가 증가하게 되더라도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호를 보면 지정이 제한되기 전 또는 개발계 변경 요청 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의요건까지 알아봤고요. 5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 2항의 내용입니다.
조합의 이사는 임원이죠. 임원은 그 조합의 조합장도 역시 임원입니다. 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제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먼저 기억,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니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바로 살펴보죠. 자,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의 기준을 보면 환지의 방식은 다음 각과 같이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고,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로 구분이 됩니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자,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거죠. 자,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이 나옵니다. 건축물이 나온다는 건 약간 입체 개념이 나오죠. 이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1번이 답이 되는데, 평가 환지나 유동 환지 이런 거는 나오는 용어 자체가 아닙니다. 자, 97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번.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 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번.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자, 답은 5번인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은 법 제54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부분은 꼭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의 시행 관한 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채권에 관한 내용으로서 법 제62조 제1항부터 보면, 자, 지자체장. 자, 발행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사망해서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법 제59조 내용으로서,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자, 단서조항이 있죠.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그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행령에서 살펴볼게요. 자, 시행령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호의 비용의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떠한 비용이냐면 항만도로 철도공사비나, 자, 남옥, 복에나원 공원녹지 조성비, 다목, 용수공급시설, 라목, 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마목,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 그리고 바목의 이주단지 조성비에 대한 비용을 전부 융자 또는 보조를 받게 되고요. 자, 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외 시행자에 대해서는, 자, 비용의 보조가 아닌 융자를 해줍니다. 다만
다만, 자, 7호의 시행자. 과밀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용수 공급 시설, 그리고 도로 설치 비용, 하수도 설치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도 해줍니다. 자, 일단 외우실 것은 행정청인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는 것이고, 행정청 외의 시행자는 비용의 보조가 아닌 용자만 가능하다. 다만 과밀억제 권역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4번부터 봐야죠. 자, 4번은 법 제57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법 그대로 옮겨놨죠. 5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자, 법 제56조 제1항의 내용이죠. 그 시행자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으면 그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시군구의 비용을 부담시킬 때 그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간 또는 대도시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98번입니다.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인가? 자,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부담률은 예전에는 간보율이라고 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때, 자, 내가 내 토지를 환지로 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갖고 있었다. 100을 갖고 있었는데 환지로 받는 토지가 90이 됐다. 그러면 깎이는 부분이 있잖아. 이 10이 깎였잖아요. 10%가 이 간보율이었는데, 예전에는 약간 이 간보 느낌은 이 토지 소유자가 땅을 뺏기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용어를 좀 순화해서 지금은 토지 부담률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 내용은 시행규칙에 자, 면적식 환지 기준 등이라고 해서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구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면적식 환지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행규칙 제29조.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환지 계획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즉 토지 부담률. 자, 토지 부담률이라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보율 대신 지금 토지 부담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 환지 기준은 환지를 할 때 면적식과 평가식이 기본이 되고, 그 중에서 면적식은, 자, 내가 평가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는 내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그 평가된 가치만큼에 해당되는 토지를 받는 것이고, 그 평가식이고, 면적식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면적 기준으로 토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이 되고, 이런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자, 50%를 초과할 수 없고, 다만 60%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60%까지 정할 수 있고요.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을 하는데, 뭔가 좀 복잡합니다. 계산식만 봤을 땐 복잡해요. 보면은 분모는 환지 계획구역 면적에서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토지 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 그리고 분자는 보유지 면적에서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토지하고 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을 뺀 이 비율인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내 땅이 100이 있었어요. 100이 있었는데 내가 환지를 통해서 받는 토지가 9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0이 되었으면 내가 줄어드는 토지가 10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10에 대한 부분을 손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자, 내 토지가 빠지는 비율이 100분의 10, 즉 10%가 간보율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내 토지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 토지가 전체 20만 제곱미터. 자, 20만 제곱미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빼고, 자, 보르지 면적. 이 사업 시행을 통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온 토지가 10만 6,500 제곱미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20만에서 내가 10만 6,500을 받는데, 그러면 이 받는 부분에서, 자, 시행자한테 가져가는 부분만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는 이 두 개의 면적을 지금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쉽게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28회입니다. 28회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번 행정처분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번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번 사업 시행자 부도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번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바로 다 살펴보면 4번인데요. 자, 법 제11조 시행자 등에서 제8항에 보면 지정권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2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번이죠. 자, 2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자,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번 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제가 잘못 체크를 했네요. 자, 3번인데 제가 4번을 체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 맞는 내용이고요. 자, 4호 사업 시행자가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5번도 2호에 따른 내용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규약에 포함될 내용을 찾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환지 방식인 내용만 제외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 청산, 환지계획, 보류지 채비 다 환지 내용이죠. 자, 토지평가에도 환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제외한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환지 방식이 아닌 경우만 찾는 겁니다. 자,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역시 법 제11조 시행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고요. 1호부터 11호까지 쭉 나와 있고, 자, 같은 조 11항에 보면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인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자,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져 한국관광공사 공공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과 리을은 1호부터 4호가 아닌 다른 호에 있습니다. 그 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1호부터 11호까지 쭉 나와 있죠. 자, 5호는 토지 소유자, 6호는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7호부터 제11호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디귿과 리을이 몇 호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6회에도 이 환지 처분에 관한 내용이 문제 나왔었죠.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3번.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4번.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6회 나왔던 지문들이 그대로 출제된 것들이 보이네요. 자, 답은 5번인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보면 법 제40조 제1항인 경우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1번 맞는 내용이죠. 2번은 법 제40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또는 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할 때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은 때가 공사 끝난 시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은 42조 제4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4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여기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26회에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법 제42조 제3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을 하고,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자, 뭔가 다르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즉 환지 처분 공고일의 마지막 날, 즉 공고된 날은 이 공고일이고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는 공고의 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다. 면은 15일 이때 소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문구는 다른 내용이었죠. 자,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채권 문제가 27회 2에서 또 나왔습니다. 1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2번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조금 전에 봤죠.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3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번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번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바로 살펴보죠. 자, 1번은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가 아닌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은 우리 27회에서 살펴봤고, 3번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법 제63조 제1항인데 그 중에서 1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제11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시행자 중에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내용으로서 도시개발 채권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5번 도시개발 채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즉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은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해당 조항은 지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규칙 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나, 그리고 2번,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도급계약을 말합니다. 자, 이런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번은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리고 4호는 보기의 내용이죠.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도 맞고 1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잘 외우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살펴볼게요.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요. 즉, 문제에서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는 말 그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미한 사항이다. 즉, 문제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찾는 거잖아요. 경미한 사항이 아니한 경우. 즉, 그러면 이 2호부터 6호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찾는 겁니다. 자, 먼저 1번은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너비가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은 10m가 아닌 12m인 경우는 이제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12m 미만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자, 2번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4호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종전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 그리고 5호 수용 예정 인구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 이때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6호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은 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구분하여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 truthonloss@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그리고 영상의 문의를 제가 받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영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자, 어떤 영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PDF로 변환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중에서 29회와 30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에 도시개발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